안녕하십니까.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받는 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촬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지원 자금은 어디 있을까? 강의를 맡은 박대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소상공인들께서 창업하시는데 지원 자금을 잘 받아서 창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2020년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 육성 사업에 선정이 돼서 창업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창업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창업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목차를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 창업 지원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예비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질문과 답을 하는 시간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인데요. 예비에서 성장까지 단계적인 사업화,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매년 시행 중인 청년 창업 지원금은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 사업자들을 위하여 창업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업 공간뿐 아니라 다양한 자금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므로 현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앞둔 예비 창업자라면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청년 창업 지원금들의 종류입니다. 창업 지원금 규모는 작년 2020년 정부에서 예비 창업자 소기업, 중소기업 지원한 창업 지원은 무려 1조 4,517억 원입니다. 규모로는 2019년 청년 창업 지원금 대비 30%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금이었습니다. 올해는 중소 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창업 지원 사업은 작년 해보다 662억 원이 증가한 1조 5,179억 원에 이르며 이는 작년 창업 지원금 규모를 갱신한 역대 최고 청년 창업 지원금 규모입니다. 다음은 예비에서 성장까지 단계적인 사업화, 소상공인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창업을 위해서 소상공시장진흥공단에서는 창업 교육 지원, 그 다음에 창업 자금 지원 등의 여러 분야를 통해서 다양하게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기 전에 충분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창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창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창업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사업 아이템을 여러 가지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 기관을 통해서 창업 지원금을 받아서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업 지원은 처음에 첫 번째로 사업화 지원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무실 지원, 그 다음에 세무 법률 특허 상담 지원, 전문 멘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창업 전에 어느 기관을 통해서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창업자를 위한 플랫폼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부처별 주요 예비 창업자 자금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과학기정통부를 통해서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K글로벌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금은 3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체부를 통해서 예술경영지원센터 에서 예술 분야 창업 아이디어 발굴로 해서 1,5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문체부 콘텐츠 진흥원을 통해서 콘텐츠 스타트업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에서 사업을 통해서 창업 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스포츠 산업 창업 지원 센터 사업을 통해서 3천만 원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식품부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을 통해서 농식품 창업 보육 지원 사업을 통해서 3천만 원을 창업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서 사회적기업 육성과 사업을 통해서 5천만 원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 해양 신상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서 사업화 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기부 창업진흥원을 통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을 통해서 1억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년 창업 사관학교 사업을 통해서 1억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기부 장애인 기업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상업 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2천만 원의 창업 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도별 창업 지원 통합 공고 현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예산 1조 5,179억 원을 책정이 되었고요. 사업은 194개, 기관은 32개로 정부 창업 지원 규모는 매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그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입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그 창의 혁신적인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 중이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은시점 또 일부 업종은 그 교육 신청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먼저 4주간 그 창업 교육을 받게 되고 이후 각 그 지역별 체험 점포에서 실시되는 점포 경영 체험 실습과 사업화 지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교육생은 그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모집합니다. 교육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신사업 그 창업 사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서 교육생으로 선정되면 4개월 동안 창업 교육 및 오프라인 점포 경영 체험, 멘토링이 진행됩니다. 이후 사업화 자금 및 창업 그 사후 지원도 제공을 됩니다. 사업화 자금의 경우 그 창업 교육 및 점포 경영 체험을 이수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그 평가를 거쳐서 지원 대상을 별도로 선정을 합니다. 또한 심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교육 상세 일정은 그 기수별로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각 지역별 운영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론 교육이 끝나면 각 지역에서 점포 경영 체험을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인 꿈 이름 점포에서 12주간의 실습이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교육생들은 실제로 창업 아이템을 상품과 서비스화하여서 고객과 만나서 판매하는 실습 등을 경험하면서 구상한 사업 모델과 아이템을 검증하고 보다 구체화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창업 교육과 점포 경영, 체험 실습 기간 중에는 창업 아이템의 구체화 등에 필요한 창업 멘토링이 지원되어서 전문가로부터 컨설팅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업 교육과 점포 경영 체험 실습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졸업생 중에서 별도로 우수한 졸업생을 선발하고 이들에게는 본격적인 사업화 진행이 진행됩니다. 사업화 지원 대상자에게는 매장 모델링,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그다음에 제품 홍보 및 마케팅, 그다음에 창업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단 50%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교육이 끝나면 교육을 이수한 졸업생 모두가 상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제품 출시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사업 지원,
소상공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서 가점 우대 등을 받을 수 있고요. 창업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수료한 이후에도 소상공인 생태계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창업 사관학교는 지원 기관은 소상공시장진흥공단이고요. 지원 금은 2천만 원 이내입니다. 지원 금연은 500명이고요. 사업 대출은 1억 원 이내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예비 소상공인 창업자이며 사업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공고일자는 매년 3월에 진행이 되고요. 접수 서류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소상공시장진흥공단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인 창업 직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성공 가능성이 있는 생활혁신형 창업자에게 성공 불융자 지원. 이것은 혹시 사업을 실패하더라도 지원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 기관은 소상공시장진흥공단이고 지원 금액은 2천만 원 이내입니다. 지원 규모는 매년 1,000명이고요. 신청 자격은 예비 소상공인 창업자이며 사업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공고일자는 매년 2월입니다. 접수 서류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신청 방법은 소상공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진흥원의 예비 창업 패키지는 유망 기술, 예비 창업자의 사업화 자금, 또 멘토링, 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우수 창업 기업의 발굴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창업 지원 사업 간 연계를 추진하며 혁신적 기술을 갖춘 예비 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과 창업 교육 및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창업 성공률을 높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비 창업 단계의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자격은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 경험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됩니다. 사업자 폐업이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 업종인 경우에는 좀 신청이 가능하고요. 동종 업종으로 이제 사업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폐업 후 3년이 경과가 돼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분야와 신청 시에는 이제 해당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특화 부문은 그러니까 일반 분야는 해당 연령에 구분이 좀 있고요. 청년은 만 39세 이하, 중장년은 만 40세 이상, 특화 부분은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 K-스타트업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예상 규모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을 통해서 지원 기관이 되고요. 지원 내용은 사업하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1억 원 한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담 멘토를 매칭해서 바우처 관리 및 경영 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AV 창업자 창업 교육을 40시간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3월 달에 신청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 계획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 유망 아이템 중심의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취약계층에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 활동을 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 영업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수입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해야 되고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해야 합니다. 지원기관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진흥원이고요. 신청 자격은 창의적인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자로서 초기 창업팀, 2년차 지원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업 이전 단계의 창업, 기초 역량 지원 및 연속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데요. 창업 활동을 위한 사무 공간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창업 자금을 제공합니다. 팀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은 상시 멘토링을 해주고 있고요. 전문 멘토링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 및 창업 관련 기반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자원 연계,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다양한 자원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집 시기는 매년 1회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하시고 한국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 인증 혜택을 받으면 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인증은 사실상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받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것을 좀 보완하고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전 단계인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이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받게 되면 신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원 기간은 2년이고요. 일반인을 이제 고용할 경우에는 이제 지원 금액은 급여의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에는 70%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을 고용하면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한 명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2년이고요. 그 다음에 월 200에서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 개발비를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원 금액은 연 5천만 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이제 기간은 3년 인증 기간이고요. 이 이후에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회적 기업은 이제 5년 이내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신규 인건비는 3년 동안 받을 수가 있고요. 급여의 40%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취약기층은 6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문 인력 지원비는 3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월 200에서 2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개발비는 3년 동안 받을 수 있고요. 매년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지원이 되고요. 세금은 법인세가 5년 동안 감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50%가 감면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는 한번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기존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을 좀 한번 자세하게 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창업을 준비하실 때 여러 가지 이제 기관에서 창업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본인이 여러 기관에서 교육을 한번 받아보시고 내가 사업하는 것이 어떤 사업인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나의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사업 아이템하고 맞지 않는 기관에다 하게 되면은 지원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내가 어떤 아이템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걸 좀 파악하시고 그러면 이 아이템을
어떤 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좀 말씀을 드렸듯이 부처별로 다양하게 그 창업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이가 맞는 기관에 그 지원을 하셔서 창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원 자금은 이제 두 가지가 형태로 있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지원 자금이 그냥 지원 자금,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 자금이 있고요. 이제 연구 자금이라고 R&D 자금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융자 자금, 금리가 작은 혜택이 좀 많게 이렇게 해주는 대신 이제 갚아야 될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구분하셔서 선생님들이 창업 지원을 준비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해드리는 Q&A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인데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부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정부 그 창업 지원금을 받으려면 그 창업 공고 시 그 지원 업종에 대해서 그 제한하는 업종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기관에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그 업종은 이제 제한한다. 이걸 이제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 공고 시 기타 지원받을 수 없는 조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공고문을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또 이거 좀 애매하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창업 지원금을 받으면 자유롭게 내가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은 이것을 이제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요. 그게 항목이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적에 해당하는 항목에만 써야 됩니다. 또한 이제 그 지원금을 쓰기 전에 내가 이 지원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겠다, 얼마를 쓰겠다, 이 사업 자금 집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미리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금액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을 그 정부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3천만 원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 그러면 이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거를 쪼개서 줍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원금을 쓰고 난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썼다 이것도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출 결의서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견적서나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게 또 첨부가 되겠죠. 또 정부 지원 사업이 끝난 후에는 지원 사업에 이제 약정이 있습니다. 창업 지원을 받으면 몇 년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약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약정 기간이 끝날 경우에는 지원금을 잘 썼는지 심사를 통해서 혹시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대해서는 이게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타나게 되면 환수제 취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 자부담금으로 몰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쓸 때는 잘 유의해서 쓰셔야 되고 한 가지 이제 더 하나 말씀드리면 창업 지원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좀 하나 실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얼마를 쓰겠다 이제 사업계획서를 집행계획서를 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기간을 넘기면은 다음 집행 기간이 넘어가면은 그게 자동으로 이월되는 게 아니라 없어집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게 내 사업하는데 좀 진행이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집행계획서를 얼마 쓰겠다 하시면은 반드시 그 기간 내에 다 소진을 하셔야 된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사업자가 있어도 정부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제 한 번 더 해주셨는데, 정부 창업 지원금을 받으시려면은 반드시 공고일자 기준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이 없으셔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내가 서류를 접수하는 일자라고 또 착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접수 일자가 아니라 정부 기관에서 공고일자 기준으로 해서 기준임을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소상공인의 창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창업 전에 나의 아이템을 정부 기관을 통해서 정부 지원 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더불어 창업 지원금까지 받으셔서 창업을 안정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강에서는 창업 후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